사랑이 우리의 몸이 변화하면서 어떻게 진화한지 아세요? 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느낌에 대해서도 말이죠. 젊음이 사라지고 즉흥성이 현실과 맞닥뜨리며 거울이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열정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간과되기 쉬운 그러나 깊이 있는 인간적인 부분인 친밀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지고 부드러워지며 더욱 강력한 무언가로 변화하는 친밀함에 대해요. 우리는 수용 취약성 그리고 외적인 모습 이상의 조용한 연결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친밀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면에서 그것은 더 의미 있는 무언가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와 함께 실질적인 조언과 감정적인 통찰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주름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덕분에 말이죠. 우리 몸의 변화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든 파트너를 지원하고 있든 아니면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든 저와 함께 하세요. 이 에피소드는 친밀함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라는 조용한 초대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타나고 여전히 사랑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공감된다면 하나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제로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이러한 대화가 실제적이고 유용하며 의미 있게 유지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깐 시간을 내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친밀함이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면에서 더 깊어집니다. 몸이 변할 때 남는 것은 우리의 연결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리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에 뿌리를 두고 수년간의 웃음 공유한 고난 용서, 그리고 어두운 시기를 함께 견뎌온 것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에 몇 가지 조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진짜 솔직하고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충분히 하지 않죠. 그렇죠. 친밀함이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우리의 초기 시절 우리의 친밀함은 전기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방을 가득 채우는 자신감이 있었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나를 보이게 했으며 나를 끌어당기는 유쾌하고 장난기 가득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연결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열정적으로 마치 우리가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미세해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리듬의 변화, 주저하는 순간, 한때 강했던 곳에서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긴 하루, 그의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이 있었죠. 하지만 그 일이 다시 일어났고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이전에 마주하지 않았던 것, 매우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부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상치 못한 감정적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크기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도 큰 감정적 질문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여전히 당신에게 충분한 걸까? 이게 무언가가 고장났다는 의미일까? 이 지점에서 친밀함은 우리에게 더 깊이 파고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규칙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때 친밀함의 의미를 재정의하라고 말이죠. 우리는 새로운 장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전보다 더 강한 것을 구축할 기회도 함께요. 그리고 그 방법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가 계속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긴급성이나 성과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친밀함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감정적 기초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 변화는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신체적 연결이 예전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용한 슬픔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 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가요. 한때 조용하고 매력적인 자신감으로 자신을 지켰던 남자는 점점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불확실함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그냥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방에 없어. 방은 고요했지만 저는 무언가 말하지 않은 것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우리 사이를 채운 걱정의 종류였죠. 그러다 그의 눈에서 의심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마음을 조금 아프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내가 필요로 하는 남자가 여전히 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약함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직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취약성에서 용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웃음 모험, 심지어 고난을 공유한 모든 세월 동안 이것이 가장 친밀한 순간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이렇게 개인적이고 정체성과 가치와 깊이 연결된 것에 대해 열어 보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변하고 있다고, 아마도 제가 그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는 동안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저에게 더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때문입니다. 친절하고 현재에 존재하며 불확실함 속에서도 강한 영혼을 가진 그였습니다. 그는 모든 폭풍 속에서 제 손을 잡아준 남자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의 손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그 순간을 강력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그의 취약성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데 필요한 신뢰였습니다. 그런 신뢰는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리듬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서로를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제스처나 기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작은 신성한 것들로요. 지속적인 터치, 침묵 속에서 손을 잡는 것, 그가 저를 바라볼 때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방식 말없이도요. 우리의 신체적 친밀함은 한때 불타오르고 즉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조용하고 지속적인 무언가로 변모했습니다. 결승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서로와 함께 존재해야 하는 것, 완전히 알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적 조화라고 부릅니다. 파트너의 감정 상태를 감지하고 반응하고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신체적 요구가 줄어들면서 이것이 진정한 친밀함의 심장이 됩니다. 그리고 기대를 내려놓고 연결에 빠져드는 것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유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단계에 있거나 다가가고 있다면 이것을 아세요. 끝처럼 느껴지는 것이 종종 더 깊고 의미 있는 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진솔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조용한 친밀함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공연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느리게 가고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초대하는 친밀함이었습니다. 각 터치, 각 시선은 신성한 것이 되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요.
그 말하지 않은 순간들 속에는 깊은 만족이 존재합니다. 서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걸쳐 쌓여가는 것입니다. 정직함 공유된 용기, 그리고 함께 적응하려는 의지를 통해요. 그리고 저는 이 성장과 재발견의 공간에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밀함 재발견하기 60 이후의 건강한 성이라는 디지털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이론이나 일률적인 조언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정에서 직접 얻은 통찰, 진짜 도전 조용한 승리, 그리고 감정적으로 재연결하고 친밀함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던 실용적인 도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적 친밀함을 기르고 부드럽게 열정을 되살리고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낙담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체적 변화를 탐색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친밀함이 나이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르게 이해되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과 공감된다면, 만약 거리를 느끼고 있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연결을 더욱 깊게 하고 싶다면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마음에 드신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이것이 기대가 아닌 진정한 친밀함에 뿌리 내린 새로운 장을 시작할 초대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몰랐던 사랑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제 남편과 저는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에서요. 그곳에 신뢰가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친밀함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불확실하게 느끼고 변화가 두려운 것이라면 부드럽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변화는 여러분이 경험해 본 적 없는 더 풍부한 연결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 덕분에요. 친밀함의 순수한 형태는 결코 완벽한 몸이나 완벽한 공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의 부드러운 순간들, 함께하는 경험들이 함께 삶을 만들어가고 매일 지나가면서 강해지는 강력한 유대감입니다. 우리는 몸이 변화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탄력적이며 더 아름다워진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해와 수용의 여정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이 변화하는 것이 전혀 자연스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변화는 성별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겪는 변화 탄력성을 잃고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혈류가 느려지는 것, 이러한 것들은 결함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삶이 펼쳐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네, 이러한 변화는 크기, 강도 또는 우리 몸이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친밀함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벗겨내고 성과와 압박을 제거했을 때 남는 것은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이 여정을 듣고 있다면 댓글에 하나를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이야기의 일부라고 느끼신다면요.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막 마친 상태였고 특별한 것이 아닌 따뜻하고 타고 웃음이 가득한 저녁이었습니다. 기억이 공중에서 춤추는 듯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구나. 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마침내 우리가 둘 다 맴돌고 있었지만 완전히 말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취약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변화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상기시켰습니다. 우리의 몸은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우리의 역할도 바뀝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쌓아온 사랑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진 그 남자는 신체적인 힘이나 완벽함으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절함 깊이,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고 나를 웃게 해주며 매번 함께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그는 마치 무거운 것을 지고 있었던 것처럼 긴장이 풀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젊음이나 긴급함 기대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친밀감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더 부드러웠고 또한 더 깊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우리의 친밀감은 과거를 쫓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순간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손가락이 엉키는 모습,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키스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이 나는 여기 있고 여전히 너를 선택해라는 말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존재 인내, 그리고 간단한 터치를 통해 사랑의 새로운 언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친밀감은 힘이 있으려면 시끄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순간들이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단일한 목적지를 쫓는 것을 멈췄을 때 아름다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친밀감이 특정한 모습이나 느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모든 제스처와 모든 시선이 사랑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조용한 나는 너를 보고 있어와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친밀감이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연결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창했습니다. 각 순간은 부드러운 손길이나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었던 우리가 한때 전체의 의미로 생각했던 절정보다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진정한 영향이 되는 영혼의 깊이에서의 친밀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나는 그의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적인 젊은 자신감이 아니라 더 깊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자기 수용에 기반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이 계절에서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친밀감은 조용한 포옹, 인내 있는 경청 친절한 말, 그리고 서로를 잘 아는 오랜 세월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으로 그려진 살아있는 예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렬함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함께 있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충분히 쓰이지 않는 마법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친밀감은 한순간의 열정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서로를 위해 나타나는 방식에서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청하기 위해 멈추는 방식, 인생의 복잡한 부분을 통해 서로를 지지하는 방식 무너져도 여전히 완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항상 강해야 하고 항상 남성적이어야 하며 항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부드러운 진실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드러움입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 건가? 라고 말할 용기입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네 항상 나는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이 말을 들어주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크기나 체력 또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친절함에 있습니다. 당신의 충성에 있습니다. 당신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남자를 사랑해본 사람으로서 나는 마음을 다해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친밀감은 젊음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의도적이고 더 조화롭고 더 관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만나고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연결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온 사람과 계속해서 되어가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평생의 기억으로 묶인 두 사람이 여전히 서로의 존재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단계는 부드러운 평온함과 우리의 친밀감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조용한 순간을 음미하며 미리 정해진 기준이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끊임없는 욕망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의 초점은 존재로 옮겨졌습니다. 각 터치의 아름다움, 각 시선의 편안함, 그리고 진정으로 연결될 때 오는 깊은 평온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 친절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특정 기대를 충족해야 하는 그릇이 아니라 풍요롭게 살아온 삶의 상징, 오랫동안 나눈 사랑, 그리고 독특한 여정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과 욕망이 외모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것은 쉬웠습니다. 매끈한 피부, 날씬한 근육,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친밀감에는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특정한 모습이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훌륭한 교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새로운 종류의 지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는 남편의 손을 바라봅니다. 조금 거칠고 더 많은 세월을 겪은 손입니다. 나는 노화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기억을 봅니다. 모든 축하와 슬픔을 함께한 손 나와 함께 삶을 쌓아온 손 순간마다 벽돌을 올린 손입니다. 내 얼굴의 주름, 그의 피부의 흉터는 결코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장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견뎌왔는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불만으로 바라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져간 것에 대해 슬퍼하는 대신 시간이 준 것, 즉 더욱 깊어진 유대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을 축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변화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남자들처럼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신체적인 힘과 연결시켰습니다. 자신의 몸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남성적으로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남성다움이 외부의 무언가에 부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옛 자아를 쫓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그는 현재의 자신에게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부드럽고 지혜롭고 땅에 발을 디딘 모습으로요. 그 변화는 새로운 종류의 자신감을 가져왔습니다. 과시할 필요가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었을 때 가슴속에서 조용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에서 더 깊고 만족스러운 친밀감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냥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순간은 덜 빈번해졌지만 각 순간은 더 의도적이고 더 의미가 담겼습니다. 더 이상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연결될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발기나 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간들 대신 터치의 따뜻함, 가까움의 편안함, 서로 가까이 있는 것에 조용한 마법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종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더 부드럽고 그러나 훨씬 더 깊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친밀감이 예전처럼 보이도록 만들려는 노력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의 아름다움은 과거를 되찾으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함께 있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낮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키스, 각 터치는 조용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수십 년을 견뎌온 사랑의 축제였습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단어 없이도 전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인생의 단계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보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본적인 정직함과 그로 인해 생긴 새로운 깊이의 친밀감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불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변화하는 몸, 조용한 의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대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 특히 부드러운 대화 후에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자라오면서 가졌던 강하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취약함 속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성과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의 몸의 단단함이 아니라 그의 존재의 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이렇게 안심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예상치 못했지만 그의 매력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이제 우리의 친밀감은 완전한 수용의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장을 함께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 우리가 변화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 몇 년 동안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고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질문하고 경청하며 서로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우리의 불꽃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서로를 감동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매일 작은 친절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등을 쓸어주는 손길 부엌에서의 미소, 네가 여기 있어서 기뻐라는 간단한 말입니다. 사회는 남자들에게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압박감을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회복력을 존중하는 새로운 친밀감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조용히 앉아있거나 예상보다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사랑이 나이 들면서 약해지지 않았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매번 성장하고 경청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속되는 친밀감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 모든 변화, 모든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조용하고 강력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누는 연결입니다. 서로에게 제공하는 친절입니다. 나란히 만들어가는 기억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이 관계의 단계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드럽고 인내심이 있으며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더 이상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축하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는 주름을 잃어버린 시간의 흔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기쁨의 세월 속에서 새겨진 웃음 주름을 봅니다. 나는 회복력을 이야기하는 흉터를 봅니다. 나는 나누어진 삶의 지도를 보며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진화했습니다. 초점이 신체적인 강렬함에서 정서적인 연결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성관계의 진정한 친밀감이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뢰 동반자 관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의 표현입니다.
그 깨달음은 즐거움을 정의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압박감 없이 서로의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내면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러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되어가고 있는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더 균형 잡힌 식단, 부드러운 운동, 그리고 매일 몇 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명상.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차분하고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남자가 아니라 지금의 남자로서 자신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균형, 그것은 우리의 친밀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가 몸에서 좋은 기분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서로 간의 관계를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다면, 여전히 듣고 있다면 2개의 숫자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작은 변화는 중요하며 모든 연령대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친밀감에 대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스며들어 자아의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는 충분한가? 그들은 여전히 나를 원할까? 나는 여전히 예전의 나인가? 그러나 비밀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지금의 나로서 예전의 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으면서 남편은 자신의 몸을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모가 아니라 그가 겪어온 것들로 인해 몸을 감사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준 힘, 이제 제공하는 편안함, 그리고 그 사고방식, 그 조용한 수용. 그것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사고방식의 변화. 판단과 압박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가벼움의 감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성과에 대한 조용한 압박 없이 남편은 마침내 그냥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속에서 그의 몸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반응했습니다. 강요 없이, 두려움 없이. 하지만 모든 것이 쉬웠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정, 이 조용한 변화는 직선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느리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의심으로 가득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색함이나 눈물, 또는 우리가 다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하는 침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작은 승리들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순간들, 더 오래 머무는 시선, 수월하게 느껴지는 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함께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조용한 이해의 순간들. 어떤 날은 그가 여전히 불안함을 느꼈고 나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불안감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작은 발걸음은 우리가 수년 동안 쌓아온 사랑에 대한 경의의 표였습니다. 인내로 만들어진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계속 선택하기로 한 공동의 결정으로 더욱 강해진 사랑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우리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좋은 순간들뿐만 아니라 결점에서도요. 실수한 순간, 예상치 못한 멈춤, 몸이 항상 협조하지 않을 때 생기는 우스꽝스러운 오해들 속에서도 우리는 가벼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친밀한 일이 단순히 혼란 속에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서로를 안아주고 괜찮아. 우리는 여전히 우리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친밀감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결과나 기대 속에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의 조용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손길의 스침 함께 나누는 담요의 따뜻함, 평범한 삶으로 가득한 방에서의 부드러운 시선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열정이 긴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것이 의미가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랑의 단계는 더 부드럽고 더 느리고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연결이 한번 성취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발견해야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 아닌 나이 때문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가져가신다면 그것은 친밀감이 변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실패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베풀며 다시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여정의 어디에 있든, 이 장을 시작했든, 이미 깊이 들어갔든 여기에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모든 주름 속에, 모든 부드러운 키스 속에 우리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라는 순간 속에 진정한 친밀감은 결점 없는 몸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완전히 인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까지 오셨다면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이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이 대화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거나 영감을 주었거나 단순히 당신이 보였다는 느낌을 주었다면 나누어 주세요. 댓글을 남기고 연락하고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이러한 사랑은 이야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속삭임이 아닌 큰 소리로요. 이제 함께하는 각 순간은 우리가 쌓아 모든 것의 축제가 되며 우리의 공동 여정의 회복력과 아름다움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친밀감이 일상 속에 엮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웃음 속에서, 공유된 침묵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편안함 속에서요. 이 관계의 이 장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지 않는 새로운 사랑을 포용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없이도 많은 것을 전하는 조용한 순간 속에서요. 이 경험은 친밀감이 완전히 존재하는 것, 서로에게 수용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견디는 사랑을 쌓는 것이며 신체적 특성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한 기억, 웃음 그리고 변함없는 지지 속에서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깊어졌습니다. 한때 젊은 열정의 중심을 두었던 사랑이 이제는 훨씬 더 풍부해졌습니다. 기억으로 가득한 공동의 삶, 부드러움, 그리고 외부의 변화로는 결코 줄어들 수 없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각 순간, 각 주름, 각 흔적이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희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입니다.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이 특정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깊은 연결, 서로의 존재에서 오는 편안함, 그리고 우리를 묶어주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몸의 변화는 수용과 인내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 되었고, 우리는 외모와 성과에 대한 사회의 압박을 넘어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친밀감 동반자 관계,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을 소중히 여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각 변화와 작은 적응을 통해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돌아보면 함께한 모든 경험에 대해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지녔지만 세월이 지나며 지속된 사랑에는 고요한 성숙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힘든 날들과 치유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투쟁을 통해 강화되고 조용한 회복력을 통해 풍부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하는 결정이 매 순간 이루어질 때 인생의 모든 계절을 통해서요. 이것은 젊음에 집착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포도주처럼 나이가 들며 깊어지고 풍부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영혼이 담긴 사랑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능할지 궁금하다면 이 말을 들어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변화에 직면한 남자나 커플에게 나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옵니다. 이야기하세요. 마음을 열고 두려움을 숨기지 마세요. 말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세요. 변화하는 몸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나누고 당신의 파트너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나이는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젊음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발기력의 강도나 몸의 크기는 주석일 뿐입니다. 진정한 이야기는 감정적인 친밀함의 순간들, 수십 년에 걸쳐 나눈 웃음 속에 오랜 시간 후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때 전해집니다. 그것이 친밀함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즐거움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위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서 옵니다. 그리고 깊이 사랑하고 그에 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 변화가 가져오는 모든 것과 함께 있는 그대로. 그것이 진정한 연결입니다. 그것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나는 여전히 나이 들어가며 서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로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함께하며 우리가 예전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지속적이고 인내 있는 영혼이 담긴 사랑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체를 넘어서고 동반자의 토양에서 피어납니다. 그것은 신뢰의 뿌리를 두고 존재로 양육되며 우리가 함께 겪은 폭풍을 통해 강해집니다. 인생의 각 단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부드러운 제스처, 조용한 아침, 단순히 함께 존재하는 것의 편안함을 통해서요. 이 사랑은 우리의 신성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요구로부터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필터스 없이, 방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완벽함을 찾지 않고 공유하는 여정에서 기쁨을 찾으며요. 이 희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란 것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친밀감과 연결을 재발견하는 이 여정에서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대화에서 여러분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구독해 주세요. 이 공간은 우리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랑 성장, 그리고 모든 인생의 단계의 아름다움을 축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친밀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안으로 기울이고 모든 것을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면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